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결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비혼이 뭔지는 아시죠? 비혼. 예. 자, 비혼이 뭐냐 하면, 연애는 하되, 결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혼주의라고 해서 여자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여자 만날 거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뭐 관계도 가지고 하되, 결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처음부터 마음먹는 사람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트릴로지님 어서세요. 비혼주의자. 요즘 사회에 비혼주의자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30대 40대 분들은 비혼주의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지금 뭐 30대 40대 분들 중에 비혼주의자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실 30대 40대 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뭐 결혼 싫어서 뭐 안 한다 이것보다는 원하는 짝을 못 찾으니까 그냥 당연한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게 그냥 단념을 해서 좀 후천적인 비혼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0대 분들은 상당히 비혼주의자가 많습니다. 20대 분들. 아니 근데 20대라 해봐야 사실 뭐 아는 거 없잖아. 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해보긴 했어, 아니면 뭐 사회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사실 경험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잖아. 부족한데 처음부터 나는 그냥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뭐 연애 여자 뭐 잠깐 만난다 하더라도 결혼 절대 안 할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30대 40대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말 월등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비혼에 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대 분들이 이렇게 비혼주의자가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비혼주의자는 왜 비혼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비혼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주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네. 먹고 살만하면 비혼주의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 특히 요즘에 30대 40대보다 마찬가지지만 나는 가장 힘든 게 20대라고 생각이 돼요. 20대. 네. 뭔가 치열하게 어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밟고 올라왔지만 그 올라온 만큼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 지금 안 따라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는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결혼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노력하면 뭔가 정당한 보상이 따랐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면. 네. 헛돈 안 쓰고 노력하고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아파트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그냥 뭐 구축 빌라도 못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20대 분들이. 20대 분들이 지금 사회에 불만이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우리도 많지만 20대 분들은 뭐 아직 경험하기도 전에 세상 불만이 너무 많아. 왜냐? 그만큼 이제 어른이 됐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뭐 물가가 너무 비싸죠.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 뭐 학교 다니는 거 보면 등록금도 비싸고 방세도 비싸고 밥값도 비싸고 요금도 비싸고 다 비싸. 그렇다고 뭐 대학을 안 나올 수는 없고 뭐 대학을 나오더라도 부모님이 등록금 못 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자금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1인당 학자금 대출 얼마 받냐 평균을 알아보니까 2,5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2,580만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등록금 같은 거 이제 지원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학자금 대출받고 졸업하신 분들은 인당 2,58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이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지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또 직장도 안 구해져. 예. 뭐 제대로 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계약직 인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게 뭐 완전히 해결된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월급 작습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도 하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뭐 연애, 결혼, 사치입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M4세대. M4세대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도 M4세대 있었죠. 옛날엔 3포세대라고 했죠. 연애, 결혼, 출산.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뭐 취업, 뭐 내 집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사는, 포기하는 게 더 많아졌죠. 왜냐? 그렇게 포기해야 살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좀 예민한 얘기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남녀 갈등, 뭐 젠더 갈등이라 얘기하죠.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뭐 언론 같은데 일부러 이런 걸 많이 띄우죠. 남자 여자는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예. 저는 솔직히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한테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사실 결혼을 이제 좀 포기하게 된 거 이런 것도 보면 뭐 여자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남자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괜찮은 여자분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뭐 비혼주의자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이제는 남자만 능력이 좋아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자분들 잘 아실 거야. 근데 그럼 여자분들도 적당히 경제력 갖추고 일도 하고 돈도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요즘에 누가 남자 혼자서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많은 걸 기대려고 하잖아. 너무 많은 거를. 집부터 해야라. 차 있냐?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뭐 했냐? 하는 거지. 예. 자꾸 이런 남녀 갈등 부추기는 것들이 많잖아. 특히 20대들은 이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민하기 때문에 직접으로 이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녀끼리 서로 이제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혼주의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3번은 솔직히 다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지금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결혼해야 사람 대접받고 결혼해야 행복이고 결혼해야 사람다운 삶이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의식 교육을. 그래서 결혼을 해야 사람 구실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연 결혼이 행복을 보장합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물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보다 확실하게 적어졌습니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안 그래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남자 입장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맨날 용돈 받아가면서 내가 번 돈 구경도 못해. 돈 어디다 쓰는지 몰라. 맨날 돈 없다고 구박이야. 집이 오면 애 봐야 돼. 가사 분담해야 돼.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까지 맞벌이 한다 켜놓고서 결혼하고 나니까 뭐 회사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해가지고 전업주부 돼버려.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요즘에 또 설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왜 퐁퐁단이라고 하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 점점 가면 갈수록 결혼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더 퍼지고 있어. 결혼에 대한 환상과 로망이 깨지고 있어요.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산산조각 과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 즐겁다는 얘기를 못해. 네, 못합니다.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환상들이 깨지면서 이제는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아래 됩니다. 트레로시님. 무조건적인 정답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특히 젊은 나이 때 알게 돼버려요. 젊은 나이 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럴 바엔 결혼 안 하고 살아. 저게 뭐야 도대체. 돈 버는 기계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돈은 버는데 어디다 돈 쓰는지도 모르고 평생 저렇게 식구를 위해서 바치는데 뭐 고맙다고 감사하다 얘기한 사람은 없어. 돈 가지고 구박해. 저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의 영향. 갑자기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난 크다고 생각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떤 유교적인 어떤 문화를 베이스로 까는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부모님 금슬 좋습니까? 금슬 좋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끼리 사이 좋고 뭐 어디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싸우지도 않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런 부모님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요즘 들어 결혼이든 비혼이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사는 인상 남들하는 거 다 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둥 히히히을. 보면 맨날 돈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집에서 맨날 뭐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갑방 쓰고 거의 뭐 동거나 마찬가지. 이건 부부 생활보다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한테 보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보고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난 부모님처럼 안 살래.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결혼해놓고 서로 왼수 아닌 왼수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게 뭐냐 도대체. 저렇게 살 바에 나 비혼할래.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건 아니야. 아닌데 옆에서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 관계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각자의 부모님 사정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른데 저는 그랬습니다. 네. 보통 비혼주의 외치는 분들이 보면 대체로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 분들, 네. 부모님하고 맨날 뭐 부부 싸움 하거나 아니면 뭐 편부모 가정에 자랐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이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아. 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좀 안 좋은 걸 보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금슬이 좋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부모님께서는, 우리나라 부모님은 그렇게 이제 금슬 좋은 이제 부모님은 좀 찾기가 힘들다, 부부를 찾기가 힘들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보통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밥해 먹는 거예요. 오란다니 먹으세요? 밥해 먹는 거. 근데 이제 배달 잘 돼 있잖아. 배달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밥 안 해줘도 돼. 안 그래요? 빨래방 있으니까 빨래하면 되고, 편의점도 있으니까 밥 사 먹으면 돼. 그러니까 결혼이 굳이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게 사실 분들 많아. 물론 이거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을 갖췄을 때 얘기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결혼에 대한 뭐 꼭 해야겠다, 결혼 안 하니까 미칠 것 같다, 그런 분들 남자분 중에 있긴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적어졌어요. 지금 20대 분들은 아마 더 적어지겠죠. 예. 맞잖아.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많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옆에 누가 없다고 해서 외롭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오히려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남녀가 좋아도 성격이 안 맞고 식성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볼 때마다 싸움이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결혼까지 갔다가 혼수 준비하면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혼이라기보단 파혼하는 케이스. 예단 같은 맞추다가. 왜 파혼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뭔가 맞추면서 너무나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예식장도 안 맞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안 맞고 혼수도 안 맞고 사는 지역도 안 맞고 다 맞는 거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직장 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 결혼하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이 싸우겠다. 왜냐 같이 옆에 있으니까. 하루 왼쪽 입으니까 더 싸우겠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 정도인데 하고 나면 얼마나 심할까. 지금도 지옥인데 하면 더 지옥이겠지. 그래 안 해. 차라리 물르자 라고 생각해서 물르는 것도 많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결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결혼해야 되나?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혼주의자가 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비혼주의자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새로운 비혼주의자 유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결혼하는 커플도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정사도 많이 없어지겠죠. 예식장도 많이 없어지고.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예식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큰 예식장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원래 길 모퉁이마다 예식장 같은 거, 웨딩 뷔페 같은 거 하나씩 있었는데 한 3군데 있던 게 지금 한 2군데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관련 사업도 많이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혼주의자는 왜 비혼주의가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